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학생들 말고 학부형은 몇 분 계시죠? 손 좀 잠깐 들어보실래요? 어우, 네,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군요. 오늘 저는 어머니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뭐 우리 아이들이야 이런저런 과학에도 관심 많고 소프트웨어도 관심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 다이얼로그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발전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어떤지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한글 띄면서 스마트폰을 쓰지만 우리 어머니, 저와 같은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이에요. 잘 보시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죠. 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어린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직접 가든지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보내든지 그리고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내려면 여러분은 그냥 웹페이지에 가서 신청곡을 올리지만 우리 때는 엽서를 보냈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결국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그냥 우리 삶을 대신해주는 하드웨어가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맞춰보시고 어머님들도 맞춰보시는데 일단 가장 먼저 답을 아는 어머님께 제가 먼저 답을 말씀하실 수 있는 또 아버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을버스가 있어요. 종점에서 출발할 때는 버스 기사님 한 분만 계십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산이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힌트 드렸어요. 자, 종점에서는 아무도 없이 버스 기사님만 출발했으니까 버스 안에 지금 몇 명이 있죠? 한 명이죠? 네. 자, 첫 번째 정거장에서 할머님 두 분이 찜질방에 가기 위해서 타셨어요. 다음 정거장에서는 학생 두 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는 학생 한 명이 내렸고요. 두 명이 탔습니다. 혹시 정답을 일단은 부모님부터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린이들은 좀 네, 안경 낀 네? 아우 정답이에요. 우리 어린이는 정답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정답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6명? 그렇죠.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니다 말았는데 첫 번째 수업의 철학 시간에 이 문제를 교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답이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혹시 이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 우리는 보통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가감하는 사고력만 알려주고 이 전체가 지금 스토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얘기 뭐냐면 매번 지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재밌게 놀아야 할 때 우리 부모 세대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기를 또 얼마나 대단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목숨을 걸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살아야 될 미래의 토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퀴즈를 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이성과 감성을 나눠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 앞에 아까 6명이라고 말한 수학적으로 맞힌 친구 이성이 뭐예요? 이성이 뭐예요? 이성 몰라요? 감성은 뭐예요?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마음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머리예요? 머리죠. 여자친구가 좋은 거는 머리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네. 이게 바로 이성과 감성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크게 실수하는 건 감성과 이성을 나누어서 어른들이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수식이죠. 이성은 수학과 과학이고 감성은 음악과 미술이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언어는 어느 분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둘 다. 정답. 둘 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공계 또는 문과계통 나눌 때 가장 큰 실수하는 게 그거죠. 우리 아들은 이과 가야 돼. 그럴 때 보면 자신의 아이들은 100% 과학만 하고 수학만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그러면 스포츠는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글쎄 그거는 둘 다 상관없는 몸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거든요.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둘 다요. 네. 거기다가 육체적인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가 이성과 감성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아이들에게 항상 설명하기 쉬운 구분법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주로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붙습니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더 많이. 이건요, 감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빨리 가서 우리는 감탄을 하지 감동을 하진 않습니다. 세탁기가 잘 돌아가서 감탄을 하지, 물론 감동할 수도 있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세탁기가 고맙다고 감동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탄의 부분이죠. 예술과 문화는요, 감동입니다. 얼마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런 제작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문화가 주는 또는 예술 작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혼란시키지 않게 가르쳐야 될 것이 감탄과 감동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줬을 때 아이들이 액수에 놀라는 건 감동이 아니고 감탄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신다가 사실은 감동의 코드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면 숫자가 감동이 돼서 점수와 또는 액수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놀게 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보세요. 놀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탄과 감동의 코드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가운데서 성공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성공한 메이커를 보면 감탄과 감동을 동시에 줍니다. 감탄과 감동이 동시에 있어요. 빠르고 오래가면서 와, 이런 것도 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것과 수치로 따질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뭔가 영향을 주는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우리 아들을 과학자로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점수, 능력,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산수를 빨리 하나 이렇게 돼서 기계로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게 있는 예술적인 감성들을 그냥 무시하고 에이 그런 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자꾸 막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건 감탄과 감동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 여러분, 제가 엄마 아빠들에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 끝났고요. 제가 재밌는 웃기는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지금 보세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 화면은요, 아저씨가 공연할 때 뒤에서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보시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 실제로 만든 장면은 이렇게 웃기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자, 발레하는 누나 언니들 2명이 있고 저도 흔들고 있죠.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변조하면 앞에 본 것 같은 그래픽이 나와요. 아마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웃기다, 막 지금 다들 웃고 계신데, 우리가 뒤에 이 비하인드를 제가 공개해서 그렇지 앞에만 가지고 공연을 하면 아무도 몰라요. 와, 그렇게 대단한 그래픽을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에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래픽을 만들 때 항상 공부해야 돼. 다 알고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 시작하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못 만들어요.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장난스럽거나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도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대학교의 교수였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수학 공부할 때 너무 수학이 하기 싫으니까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이겁니다. 음악 소리 좀 줄이고 공부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그 워크맨의 탄생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귀에다가 헤드폰을 꽂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듣고 있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 과학적으로. 오히려 음악 소리가 다른 잡념을 차단하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차단의 역할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성세대가 지금 눈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미래형이 돼야 될 아이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살고 있는 현재형이 돼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제가 이 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융합의 시대. 무슨 융합의 시대? 어디 가도 융합이에요. 융합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융합이 뭐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뭐하고 합치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아이스크림하고 빵하고 합치면 좋을까요? 또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를 얘기해 보세요. 뭐 합치면 좋을까? 어? 양념 반 후라이 반을 합치면 융합하면 좋고 또 사인펜을 어떻게 융합할까? 하나의 사인펜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게. 또 연필하고 사인펜 융합하고 또 그런 거 말고 좀 네? 양말하고 신발. 그 좋아요. 양말하고 신발. 반쭈하고 뭐요? 런닝하고 반쭈하고 팬티하고. 그 스타킹까지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입고 나가게. 좋아요. 또 네? 다시 공부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게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으면은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이번 시험 얼마 받니? 나 아이템 다 획득했어. 이렇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천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또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펜하고 마우스. 펜하고 마우스. 또 뭘 합하면 좋을까요? 치킨과 맥주.
김치 잠깐만. 치킨하고 라면하고 김밥. 치킨하고 맥주는 본인이 먹는 게 아닌데 아빠가 맨날 심부름 시켜서 그런 거죠? 그죠? 배달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죠? 또 막 생각해봐요. 리모컨하고 위치 추적기. 매일 엄마가 야! 리모컨 어디 갔어? 할머니가 리모컨 어디다 뒀니? 그러니까 리모컨하고 위치 추적기래요. 또 여기 조금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니까 뭐 합하면 좋을까요? 조인성이랑 정우성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합하면 좋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융합하면 우리 삶에 좀 자동차랑 무선 조종기. 그게 미래의 무인 자동차죠. 네, 이제 곧 나와요. 네. 또 뭐 있을까요? 엄마하고 아빠. 이게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합할 수 있는 게 있고 합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하면 지금 학생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 라디오하고 전등. 왜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좋았어. 네? 삼겹살이랑 불판을 융합해서 팔자는 거예요. 괜찮다. 또 크게 얘기해. 핸드폰하고 스피커를 왜 융합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근데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철을 타면 막 난리가 나겠네요. 막 전화하는 소리 다 들려갖고. 그렇죠? 사람하고 동물을 융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 합해서 같이 놀아요? 네. MS하고 애플하고 구글하고 저 친구 천재 되겠네요 이제. 전 무슨 얘기냐면 OS가 지금 분리돼 있으니까 하나로 합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아주. 또 아까 얘기 안 했던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뭐 있어? 삼겹살이랑 소고기. 또 여기 여학생. 크게 말. 청소기하고 대걸레하고 좀 합해줬으면 좋겠대요. 또 저 뒤에 남학생. 얘기해 보세요. 크게. 스키 모자하고 고글하고 같이. 좋았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신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기성세대는 뭐와 뭐를 합하자 그러면 그게 돼? 이렇게 말하고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만 줄여도 아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올라간다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빠 이거하고 합하면 안 될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러면 그때부터 창의력이 그냥 줄어드는 거죠. 지금 아마 아까 그 학생들 얘기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술로 안 된다고 해도 아마 미래에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대가 얼마나 변한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 어린 부모님 세대들 잘 보세요. 집 전화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어릴 때 집 전화라는 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집 전화 없어졌어요. 두 번째, 보리차를 끓여 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물을 사 먹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물을 사 먹는 게 상상도 안 됐고 이상한 짓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맞추는 것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더라도 저런 생각하는 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저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성과 감성을 융합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지, 융합을 하는 시대에 네가 뭘 융합해야 되는지 그것이 옳은지 검증해봐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모델, 항상 좋아하는 게 그거죠.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 알려주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 건축, 토목, 수학, 과학까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음악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어요. 당시의 연주가 악보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 해부학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구조를 악기에 옮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도 그리고 건축도 했고 과학도 했고 심지어 잠수함과 헬리콥터, 낙하산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다 구상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이들에게 융합교육을 할 때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감각을 극대화하게 해야지, 너는 과학자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그만해, 또 너는 문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건 하지 마 라고 해서 능력을 제한하는 걸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과 감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은요, 학습에서 옵니다. 네, 학교 공부에서 와요. 이성은 학교 공부에서 옵니다. 학습에서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학부모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성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또는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저 또한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빠진 게 있어요. 감성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경험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성과 감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만능인 시대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제한하고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경험은 최대한 하지 못하게 억제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이성만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웃기는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부해, 공부 다 하고 놀아 라고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놀 거 다 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놀고 들어올 때까지 믿지 못하는 그 불안은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지 아이의 불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땐 딱지 치기가 전부였잖아요. 딱지를 치고 있다가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내일 몇 시에 만나서 그 친구가 다시 딱지 먹기를 할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가장 놀랐던 거는, 이분들은 과학자 또는 수학자이기 전에 거의 완벽한 예술 애호가였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않고는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어린이들보다는 제가 오늘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또는 키우시는 부모님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때 불안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아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걸 뛰어놀지 못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편해지고 아이들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그냥 믿으시고, 자,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감성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얘야, 너 오늘부터 너 마음대로 놀고 놀 거 다 놀고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해라고 하면 어느 날, 엄마, 저는요 제가 봤던 미술이요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라면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저는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요,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정도로 좋은 음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음향공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원인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린이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하나 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래, 안경 낀 친구 크게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놀기. 공부 못하면 가난해진다고 엄마 아빠가 막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못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드셨죠? 서울역에 돈 받는다 그래요. 네, 또 그 뒤에 학생 제일 하고 싶은 것과 제일 하기 싫은 거. 나가서 노는 게 제일 하기 싫어요? 오, 제일 하고 싶은 건? 제일 하고 싶은 게 공부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나가서 노는 거를. 이런 학생도 있어요. 예. 또 여학생 자유롭게 있는 거. 여기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학교 공부가 게임 잘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의 음악 가는 법, 그리고 그 게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캐릭터 만드는 법,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네. 왜 우리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 자녀 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하고 전혀 격리시켜서 하는지 지금 차이를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다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게임을 냈는데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다. 그러면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창의성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한다라고 치면 일단 고민 상담부터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에 미쳤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죠. 네가 이 게임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걸 만들 정도까지 네가 가고 싶니?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 요 정도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놓치고 있어요. 물론 게임 중독이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은 결국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아까 양말하고 신발하고 한꺼번에 융합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집에서 본인이 컴퓨터 가지고 막 만들어 갖고 엄마 아빠의 사이를 좋게 할 수 있는 걸 만든다면 뭘 만들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사이를 좋다는 게 싸운다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무너무 막 행복하게 좋아하신다. 네? 마음을 읽는 거? 그러면 아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집에서. 돈 만드는 기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만들면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되게 좋아질까요, 기분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컴퓨터, 돈 또. 네, 학생. 요리하는 거. 엄마가 요리를 잘 못하세요? 못하세요. 어쩌면 엄마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갈증이 저 친구가 나중에 요리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앱의 이름 같은 거는 요리 잘하는 내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시리즈라 같은. 저도 저희 어머님이 너무 요리를 못하셔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낸 적이 있는데 아마 저 친구는 요리라고 하면 늘 맛있게 먹던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그 요리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또 뭐 있을까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우리 생활이 좋아질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로봇가 이렇게 있는데 청소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해요? 집 청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네. 원래 그렇게 귀찮아서 만드는 것들이 다 좋은, 약 지어주는 거, 양치해 주는 거, 그럼 씻겨주는 거, 공부 대신해 주는 로봇은 어때요? 서울대 다시 어떻게 크게? 지금 장난인 것 같은데 저 친구 뭐라 그랬냐면 서울대학교 학생의 지능을 유심칩으로 자기 머리에 넣고 싶대요. 근데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웃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은 1920년대에 태어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던 시대에 과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프로펠러 없는 비행기였답니다. 공상과학 중에 최첨단이 프로펠러 없는 비행기였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는 그렇게 이상한 거 가지고 공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BM에 가면 옛날에 think라는 말만 붙여놨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해도 여러분은 꿋꿋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멍하게 있을 때 그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멍하게 있어야 성공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의 부연의 설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옮겨져서 증명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창의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술과 기술의 만남,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다이알로그 3.0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저렇게 공부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가까이 갈 수 있게 공부를 유도하면, 옛날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 그러는데 하고 싶은 일에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 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마지막으로 하는데, 독일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먹이는 법을 개발했다 그러죠. 깡통에 어린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써놓으면 그렇게 열심히 시금치를 먹는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거꾸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가 또는 교사분들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